네, 그리고 그 전문 인력의 이직과 관련해서 제 2019년도에 그 이직 관련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했는데 대부분의 기술이 그 내부 직원에 의해서 유출이 된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국가 핵심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전직 금지 서약서, 비밀 유지 서약서 이런 것들을 그 작성하게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 핵심 기술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 이게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사전 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프로세스로 나뉘게 되는데 만약에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 핵심 기술, 국가 핵심 기술이 국가 R&D 과제로 지원을 받아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서 개발한 경우에는 이걸 국가 핵심 기술을 그 해외 매각하거나 기술 이전을 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승인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 중지 금지 또는 원상 회복 명령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국의 기술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기술을 매각하거나 기술의 이전, 아예 해외로 기술 이전하는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승인의 절차를 좀 살펴보면 먼저 대상기관에서 수출 그 승인을 해줄 것을 먼저 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수출 승인 신청서나 서류들을 다 구비를 해서 관련 계약서 자료, 기술 자료,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자료를 다 구비한 다음에 요청을 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5일 이내에 심의를 해서 결과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45일간의 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여러 가지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5일 이내에 결과 통보를 해 주어야 하고요. 이게 승인을 해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수출 승인이 아니라 수출 사전 신고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 신고,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수출 신고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민간 자금으로 개발된 기술, 국가 연구개발비가 아닌 다른 민간 자금으로 개발된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자금의 원천이 어디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민간 자금으로 기술을 개발했느냐에 따라서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수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나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것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 영향이 거의 미비하다라고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수출 신고를 허가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프로세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술 자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 좀 더 복잡한 절차, 다시 이제 그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치고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절차로 쭉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술 자체를 해외로 그냥 이전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다른 나라의 어떤 기업이나 기관에서 좋은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연구기관이나 이런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통해서 아예 전략적으로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기 위한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는 대상 기관의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 다른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그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인수합병을 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불법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그냥 합법적인 M&A를 통해서도 기술 유출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2000년대부터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고 합법적인 M&A에 따른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해외 인수합병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이걸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이런 조항 자체가 없었는데 201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해외 인수합병과 관련된 규제를 추가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최대 자동차 기업인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 자동차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게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유출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현대전자에서는 그 중국의 제1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사의 분리 매각이 되면서 다량의 기술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합법을 가장한 기술 유출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이 요구가 됐고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가 되자 201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 2라고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개정 법률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시장 경제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도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왜 정부가 나서서 개입을 하냐 이런 것들 또 외국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는 것,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다.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 입법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었고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제11조의 2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이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 핵심 기술의 국외 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투자를 사전에 방지,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이 되었고 국가 핵심 기술의 보호, 국가 산업 경쟁력의 강화, 국민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이런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조항이 들어왔을 때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서 개발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대상 기관에 한정을 해서 이 기관을 국외 해외 다른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2019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국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서 개발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만약에 국가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하도록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통제 규정과 거의 유사하게 해외 인수합병 같은 경우에도 국가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은 경우와 지원받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이 절차를 이분화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인수합병 신고 같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발된 기술이고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인은 해외 인수합병 외국인이 아닌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대상 기관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검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바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 투자라고 하는 게 모든 외국인 투자를 다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가진 외국인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 2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해당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단독으로 외국인의 배우자나 여러 합산해서 주식 지분이나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주체 역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국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외국인은 신고 대상 또는 승인 요청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의 투자 위축이 될 것을 우려해서 이걸 고려한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행위를, 침해 행위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제 총 3가지의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민사와 형사, 그리고 행정, 과태료 처분하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무는 경우가 있고, 형사 처벌을 하는, 벌칙 규정을 통해서 형사 처벌하는 경우, 그리고 행정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3가지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과 침해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는데, 법 제14조에서 이 행위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의 침해 행위, 국가 핵심 기술의 수출 및 M&A 통제와 관련된 위반 행위,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 자세하게는 제14조에서 각각의 금지 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지 행위와 벌칙 규정, 이 법정형에 대해서 다시 다루게 되는데, 일단 부정한 방법,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기만 하면 일단 위반 행위가 되고, 취득하고 나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취득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침해 행위에 해당이 되고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또 비밀 유지가 있는 사람의 침해 행위 같은 경우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것들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서 비밀 유지가 의무가 있는, 비밀 유지를 의무로 부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상 기관의 임직원, 국가 핵심 기술을 다루는 실무자,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법상 그 비밀 유지가 있는 사람은 재직 중에 또는 퇴직 후에 그 계약 종료 후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경우 침해 행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취득한 산업기술임을 알고도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행위, 이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금지 행위와 이제 벌칙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아까 그 중과실에 의한 침해 행위나 적법한 경로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목적 외의 사용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이 되고 있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 비밀유지 위반, 부정한 승인 없이 수출, 승인 없이 해외 인수합병, 이런 명령 불이행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도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5억 원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고, 그 외에 그 해외 유출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내 유출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고요. 그 징역형 외에도, 그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벌칙 규정 자체는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 제22조의 2에서 해당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침해 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해서 제1호부터 8호까지 고려 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산업기술 침해 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배상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그리고 침해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경제적 이익, 침해 행위의 기간 횟수, 벌금, 그리고 침해 행위자의 재산 상태, 피해 구제 노력의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태료 처분입니다. 제39조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국가 핵심 기술의 보호 조치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산업기술 침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관련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